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환합니다. 오늘은 또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여러분들 더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꾸준하게 또 성장해 나가 보시죠. 전체 들어가 볼까요? 여기저기서 AI 버블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식도 조금씩 주춤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현재 엔비디아 쪽의 수급 상황과 수요만 미루어 보더라도 아직까지 버블 사이는 좀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무엇보다 본질은 이거죠.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는 인공지능과 크립토 산업이 이제 막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범용 기술임을 인식을 하고 장기 전략에 따라 이제 금융 인프라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나가고 있는 초기 시장이라는 것에 우리가 더더욱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테더의 CEO 파울로 아르도이노도 이런 얘기를 했죠. AI 거품이 비트코인의 최대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 2026년 강한 상승과 함께 강한 하락기 또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 월가에서 만들어낸 치트시트, 이 마켓 사이클만 미루어 보더라도 갑작스러운 상승, 그리고 대중들이 완전히 취해 있을 때 어느 순간 그들은 시장을 붕괴시키면서 물량을 떠넘기고 수익 실현을 해버리죠. 우리는 암호화폐 투자할 때 유동성 사이클로서 어느 정도 분할 익절 구간도 필요할 거고요. 시장의 구조, 금융의 인프라가 바뀌는 것을 알면서 장기적 관점으로도 파킹해 놓는 그런 물량도 병렬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비트코인을 또 추가 매수를 하고 있네요. 약 4천만 달러 정도 추가 매수하면서 총 보유량이 1만 1,500여 개 정도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들이 모아놓은 비트코인 양만 하더라도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품고 있다는 거, 공격적인 매수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죠. 또한 현재 뒤에서 미국 의회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관련한 클래리티 법안 또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거, 이 통과 예정일 정도 한 내년 1월달 정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은데요. 우리는 좀 더 여유롭게 그냥 상반기 정도 바라보지 뭐, 요런 식의 여유 스탠스 가지셨으면 좋겠고,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뒷배 한번 보고 갈까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일가가 약 4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 뒤에 뱅가드, 제인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AP로서 들어와서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죠. 뱅가드와 블랙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블랙록까지도 기관 자금이 붙으면서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도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나스닥 상장사로서의 몸집을 점진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도 깨질 수 있다, 펀드스트릿의 톰 리 그쪽에서 나온 뭐 보고서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좀 불확실성을 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꾸준하게 매집하고 있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뿐만 아니라 스트래티지 약 67만 개, 마라홀딩스 5만 2천 개, 21 캐피탈 4만 3천 개, 일본의 메타플래닛도 3만 개 이상 모아놨죠. 그들의 뒷배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의 뒷배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총 보유량의 3%가 넘는 지분을 이미 차지하고 있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지금 테더가 빠져 있는데요. 테더가 최근에도 비트코인 약 961개 정도를 추가 매수하면서 보유량 9만 개를 육박하고 있다는 거, 테더의 뿌리 역시 중국 자본뿐만 아니라 영국의 사모펀드와 미국을 기반으로 한 유대계 금융 엘리트 자본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더는 현재 정확히 약 87,475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다. 또 얼마 전에 HSBC와 S&P로서 테더발 불확실성을 조장했었죠. 비트코인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 패깅이 해제가 될 수도 있어 위험을 경고하고 재점화시키면서 신용 등급을 최저치로 하향한 이력까지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미국에서 USAT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적으로 개발을 준비하면서 안정적인 미국 사업 영위도 후행성으로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들은 항상 개인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테더발 이슈라든지 양자 컴퓨터 이슈라든지
또 최근에는 스트래티지가 MSCI 지수에서 편입이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1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 또한 결과치가 나와질 것 같습니다. 단기적 방향성에 일일비할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중장기적 비전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 잡음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언급드린 스트래티지, MSCI 역시 현금 고간을 확충하고 있다. 최근에 약 21억 달러 정도의 달러와 파운드를 보유하게 되면서 시장 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춰나가고 있는 거죠. 이 돈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유동성 관리 차원으로 다시 한번 현금을 확보해 놨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스트래티지의 움직임만 미루어 보더라도 이 화수분은 어디서 나오는지, 돈이 자꾸 어디서 계속 새어나와가지고 현금을 확충하고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뒷배 또한 알고 있었다. 스트래티지의 뒷배는 월가의 주류가 대주주로 붙어 있다라는 거죠. 블랙록,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뱅가드, 모건 스탠리와 같은 그 달러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기관들이 스트래티지에 딱 붙어가지고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중장기로서 정수단위 한 개 정도만 모아가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본인께서 알트코인 비중이 너무 크다, 나는 비트코인이 정말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다면 내년에 어느 정도의 유동성 사이클이 올 텐데 현금화 이후에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 해지 수단으로 약간 변환시켜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공유 드립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트마인도 최근에 좀 크게 움직이죠. 결국 보유량 400만 개를 완전히 돌파하면서 월가와 디파이를 잇는 핵심의 주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보유 자산이 132억 달러에 달한다. 막대한 자금으로 여기 또한 꾸준하게 이더리움을 모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의 목표는 이더리움의 총 공급량의 5%를 모아가는 것이었는데 지금 벌써 약 3.3% 정도를 완전히 모았습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그들의 목표치인 5% 꾸준히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시죠? 그 밑단에 샤프링크, 이더머신, 비트 디지털, 코인베이스 글로벌까지 벌써 그들이 모아놓은 이더리움 총량을 봤을 때 600만 개가 넘어가면서 5%가 초과 달성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RP 역시 빠질 수가 없겠죠? 가장 선두에 있는 에버노스, 뒷단의 리플사와 SBI 홀딩스, 펜타라 캐피탈, 에링턴 캐피탈까지 들어와 있고 전략 고문으로서 리플의 CEO와 CTO, 데이비드 슈워츠까지 붙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무려 4억 7천만 개가 넘는 XRP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에버노스가 또 한국 시장까지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 아시시브릴라 또 만날 것 같은데요. 점점 많은 XRP의 DAT 기업들이 한국 시장 쪽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XRP가 가격이 싸서 혹은 이름이 예뻐서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가격보다는 내재 가치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가 주시죠. 이미 XRP를 모아가는 DAT 기업도 10개가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 한정된 게 아니라 싱가포르의 트라이던트, 중국 기반의 위버스 인터내셔널, 영국 기반의 비보파워, 일본의 게임사 구미 등등 많은 글로벌 상장사가 XRP에 대한 진가를 알아보고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리플의 CTO가 말하는 것처럼 이 에버노스가 아마다 애퀴지션2와 완전한 멀지, 합병된 이후에 이 XRPN이라고 하는 티커명이 또 어떻게 흔들리고 움직이는지 면밀하게 관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XRPN과 같은 XRP DAT 기업을 사는 것보다는 그냥 실물 XRP에 대한 수량을 확보하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죠. 가나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 활동 법적 규제를 마련시키면서 점점 법안을 통과시키는 움직임이 나와지고 있고요. 그들 또한 아프리카에서 암호화폐 허브 국가를 목표로 하면서 국제 협력, 투자자 신뢰 강화를 앞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 정부 역시 이제 기관 자금 빗장을 푼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험사의 돈, 그 유동성 자체가 디지털 자산으로 물줄기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물론 암호화폐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서 스테이블 코인 또한 활용을 하겠지만 규모가 막대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보험사의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캐파 자체가 크게 커지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HKVIC 홍콩 기반의 가상자산 지수 평가 기관인데요. 그들에서 아우르고 있는 이런 인덱스 코인들 우리 또한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BNB 밑에 솔라나 보이고요. USDC 밑에 XRP가 약 5% 정도 지분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톤코인, 카르다노 에이다 보이고요. 트론, 중국계다 보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아발란체, 시바이누 들어가 있네요. 스위프트와 파트너십 관계인 체인링크, 미들웨어 플랫폼의 대장격이죠. 폴카닷, 멀티체인 플랫폼 매우 중요한 영역을 담당합니다. 비트코인 캐시, 그 밑에 니어 프로토콜, 다이, 스테이블 코인이죠. 라이트코인도 들어와 있고요. 수이 들어와 있고, 인터넷 컴퓨터, 유니스와 페페, 제 밑에 폴리곤까지도 보여지고 있네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워낙 지지부진하고 가격이 녹아내렸다 보니까 많은 메이저 알트코인이 정말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런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 대형 금융그룹과 이런 지수평가 기관에도 인덱스로 꾸준히 활용이 된다라는 거 함께 체크하면서 물이 들어오는 시기를 여유롭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JP모건도 태세 전환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 싫다더니만 고객이 원하니까 해줄 거야. 요런 스탠스를 펼쳐왔었죠. 제이미 다이먼이 디지털 자산 거래 전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제 점점 전통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부정적인 입장이었죠. 쓰레기다, 폰지 사기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 자산을 담보로서 허용하는 대출 상품도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거. 원래 연말까지 기관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를 대출 담보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할 가닥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이 부분도 여유롭게 내년 상반기 정도로 시계열을 길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도 이런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의 필수 자산이다. 최근에 순유출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ETF의 성과 부진에도 장기적인 수요에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iShares 그들이 운용하고 있는 IBIT의 운용 금액은 250억 달러 완전히 넘어가면서 올해에만 굉장히 막대한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됐죠. 블랙록의 현물 ETF 공식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더라도 MSTR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의 비트코인을 파킹해 놓고 있다라는 거. 약 77만 5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블랙록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에 잠겨 있다라는 거. 비트 역시 2,100만 개로 수량이 제한되어 있죠. 공급 쇼크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크립토 차례 부서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sak스의 트위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마이클 셀리그가 제16대 CFTC의 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죠. 인준 절차가 거의 막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마이클 셀리그 CFTC의 수장과 SEC의 수장 폴 애킨스와 함께 새로운 21세기를 위한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정립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드림팀을 구성했다. 조만간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 클래리티 법안도 상원에서 통과가 될 것이다. 요런 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런 드림팀이 구성이 되고 있고요. 국가 단위로 디지털 자산을 편입하고 있으면서 기관의 자금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가격에 집중한다면 멘탈이 털리기 쉽겠지만요. 그 기관들, 국가 단위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를 오히려 매집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요? 왜? 지금 에버노스, 비트마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의 움직임을 미루어 봤을 때 그들 역시 여러 가지 잡음은 있어도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또한 펀더멘탈과 그들의 움직임 벤치마킹 하면서 미국이 현재 가상자산의 중심지로 가기 위한 전략적 행보 고무적으로 바라보며 꾸준한 비전 투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시고요. 우리 에이플러님들은 오늘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